자, 여러분, 오늘의 핵심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죠?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바쁜 걸음을 멈추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해독해봐야만 하는 아주 거대한 움직임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 시장에 꽤 큰 충격을 안겨준 이 갑작스러운 자금 이동 현상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과연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어떤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저와 함께 명확하게 해독해 보시죠.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뛰어들어 보죠. 첫 번째 파트, 2억 달러의 이탈입니다. 시장에 닥친 거시적인 충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보이시나요? 무려 2억 달러입니다. 4월 29일 단 하루 만에 미국 현물 암호화폐 ETF에서 빠져나간 합산 순 유출 규모예요.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해버린 셈이죠. 이 정도 스케일의 자금 이탈은 그냥 오늘 장이 안 좋네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과도 같아요. 도대체 이 거대한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간 걸까요? 자, 그럼 시야를 살짝 좁혀서 미시적인 디테일을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파트, 비트코인 대 이더리움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유출액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뉘었는가 하는 겁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ETF에서 무려 1억 3,760만 달러라는 엄청난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에서도 약 8,780만 달러가 빠져나갔죠. 2억 달러라는 전체 규모가 어느 한쪽에만 몰린 게 아니라 이 두 대장주 모두에서 아주 뚜렷하고 구체적인 비율로 쪼개져서 이탈했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분할 기저에 깔린 진짜 이유? 그 역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금 흐름을 보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더 약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이 시장의 위험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투자자들이 이거 좀 위험한데? 하고 몸을 사릴 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서 더 빠르고 민감하게 자금을 빼내고 있다는 거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3인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모두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기간이 무려 3거래일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루반짝하고 빠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사흘 동안이나 펀드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다는 건 우리가 결코 무시해선 안 될 아주 뚜렷한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걸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흐름을 주도하는 건 누구일까요? 세 번째 파트, 광범위한 기관 매도세에서 그 용의자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블랙록, 피델리티. 이름만 들어도 아는 월가의 거물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 핵심은 이번 매도 압력이 실적이 안 좋은 특정 상품 한두 개에서만 터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대형 기관들의 주요 ETF 상품 전반에 걸쳐서 아주 광범위하게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 넓게 퍼진 매도 압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현물 수요가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약화되었다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던 거대한 자본의 기둥들이 지금 잠시 숨을 고르거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했을까요? 네 번째 파트, 눈에 보이지 않는 급변하는 투자 심리를 시간순으로 한번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볼까요?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4월 22일만 해도 시장에는 돈이 밀려 들어오는 강한 순유입이 있었어요. 분위기 정말 좋았죠. 그런데 딱 하루 만인 4월 23일을 기점으로 이 흐름이 차가운 순유출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4월 29일에 이르러서는 무려 3거래일 연속 순유출이라는 결과로 굳어져 버린 거죠. 이게 단순히 날짜가 지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투자 심리 변화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콧대 높은 기관들의 시장에 대한 확신이 단 며칠 만에 얼마나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는지, 그들의 자금 배분 행동이 불과 일주일 만에 어떻게 180도 뒤집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의 셈이죠. 자, 그럼 다시 거시적인 관점으로 넓혀서 핵심을 짚어보죠. 다섯 번째 파트, 반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ETF의 움직임이 실제 현물 시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아주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 투자자인 우리가 도대체 왜 ETF 자금 흐름을 매일 확인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듯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순유추 상태일 때는 현물 시장이 아무리 반등하려고 기를 써도 그 시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ETF로 돈이 들어오는 순유입이 발생해야만 현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강력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ETF의 흐름이 현물 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원문 분석 자료의 최종 결론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비행기의 고도 계기판을 아주 객관적으로 읽어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순유출이 계속된다면 순유입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반등 시도가 제한될 수 있다. 네, 이것이 현재 시장에 마주한 냉정하고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이거죠. 오늘 이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저와 함께 해독해 보셨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이 거대한 기관의 자금들, 과연 언제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설까요? 꽁꽁 얼어붙은 이 수요가 언제쯤 다시 녹아내려 현물 시장의 진짜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리는 앞으로 업데이트될 ETF 자금 흐름 데이터를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에 보내는 다음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